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철지루의 수복물 제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수복물 제거는 우리가 충전할 때 이제 그 기존에 그 치아에 수복물이 있을 경우 그거를 제거하고 충전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선정할 수 있는데요. 간단과 복잡으로 나뉘어요. 간단과 복잡으로 나뉘는데 간단의 경우는 아말감이나 GI, 복합레진처럼 이제 진료실에서 충전하는 경우, 혹은 SP 크라운, SS 크라운, 밴드너프처럼 이제 진료실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고요. 복잡은 크라운이나 인네이, 온네이, 브릿지 등 이제 우리 보통 요거는 기공실에서 만들어 오죠. 그래서 기공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쉽거든요.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복잡에 있는 크라운과 인네이, 온네이, 브릿지를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인 경우는 우리가 판틱도 있잖아요. 판틱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 있으니까 요 판틱 한번 브릿지인 경우 한번 더 봐주셔야 되는데요. 지대치는 숫자대로 선정을 하고 연속된 판틱은 여러 개의 치아일더라도 1치로에서 선정을 한다. 여긴 판틱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판틱은 인정하는데 이 판틱은 여러 개라도 하나로 선정한다. 요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얘가 왜 중요하냐? 재부착이랑 조금 헷갈려요. 재부착은 지대치는 인정을 하지만 판익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 예시로에서 볼 건데 예시로에서 재부착도 한번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요거 4, 요거 파닉이죠. 파닉 연결되더라도 1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1, 2, 3으로 해서 수복물, 우리 브릿지는 복잡이라고 했죠. 수복물 제거, 복잡 3 인정하죠. 그럼 재부착의 경우는 뭐죠? 재부착 우리 지대치만 선정한다고 했죠. 우리 세멘 넣는 것만 인정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러면은 4, 7 지대치 2개죠. 그래서 2만 선정 가능하다. 그리고 밑에 보면 3 파닉, 그럼 파닉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5 뭐죠? 수복물 제거 복잡 5겠죠. 그럼 우리 재부착은 뭐죠? 우리 요거 둘, 셋 지대치인 3만 인정이 된다. 요 재부착과 수복물 제거 요거 두 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요 제거 문제 나오거든요. 개수 산정할 수 있는 개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복물 제거 간단과 복잡을 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인네일을 했어. 인네일을 오케비티 인네일 했는데 버컬핏에선 내진을 한 거야. 이런 경우는 둘 다 인네이는 복잡이겠죠. 인네이 복잡, 내진 제거했을 경우는 간단인데 복잡인 이 인네이만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 맞다. 여기에 우리 가끔 간단에 실란트 나올 때 있어요. 실란트는 간단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실란트는 수복물 제거 간단에 산정되지 않는다. 실란트 인정 안 돼요. 그리고 발치하는 치아 얘들을 들어 우리 싱글 크라운 있어. 싱글 크라운이 있는데 얘를 발치를 할 거야. 발치를 할 거면 이 수복물 제거 인정되고 발치 인정된다? 안 된다. 요거는 그냥 딱 어차피 발치할 건데 크라운 왜 제거했어? 나 인정 못해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로 이 얘를 살리려고 얘를 제거했는데 안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결국은 발치를 하게 됐어. 부득이하게. 이럴 경우는 내가 정말 제거하고 발치를 했다면 둘 다 100%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수복물 제거한 거 복잡 100, 그 다음에 발치 100으로 해서 산정이 가능하다. 요거는 정말 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인정해준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새로 바뀐 내용이라 아마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싱글 크라운 말고 이제 브릿지인 경우는 한 번에 얘처럼 이제 단순하게 뽑히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복물 제거도 인정을 해주고 발치도 인정을 해준다. 그럼 얘는 뭘까요? 수복물 제거 1, 2, 3 발치, 지대치 요거 있겠죠? 발치 난이도에 따라 발치 2 제거 3 이렇게 해서 되겠죠. 이거 수복물 제거 한번 더 봐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실란트는 수복물 제거 간단히 아니다. 그리고 싱글 크라운은 정말 했다면 인정한다. 각각 100으로. 그리고 브릿지는 제거 100, 발치
다 인정이 된다. 그리고 보철물 재부착. 재부착은 일치당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우리 T85.6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이라는 상병명을 사용한다. 우리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Z46.3 치과 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이거 있거든요. 왠지 얘도 지금 부착하고 나오잖아요. 조정. 얘는 틀니예요. 틀니 유지관리. 유지관리 상병명이에요. 이 보철물 재부착은 뒤에 상실이 온다. 요거가 파절 및 상실이 오는 보철물 재부착이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틀니 유지관리 같은 경우 조정 있겠죠? 요 조정을 해서 틀니 유지관리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두 개 조금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뒤에 상실이 보철물 재부착, 뒤에 조정이 틀니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통 재부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떨어져서 온 경우인데 인레이나 크라운 같은 경우 떨어졌을 때 이제 치아당으로 해서 산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근데 이 세멘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쓰더라도 일치당으로 해서 2,190원 요걸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산정 불가하는 거 알아주시고요. 얘는 브릿지인 경우에는 지대치 하나에 인정한다. 아까 우리 수복물 제거 뭐였죠? 판틱 인정했죠. 연속되더라도 그랬는데 1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재부착은 지대치만 인정을 한다. 우리 재부착은 세멘 넣는 지대치만 인정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임시치아 부착은 급여 산정이 안 돼. 이 얘기는 아직 다 치료가 완성되지도 않은 거죠. 근데 여기에 임시치아가 떨어져서 왔다? 요거는 이제 비급여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타치과 거라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보철물을 계속 임시로 해서 템셋으로 해서 임시 접착제로 해서 템셋으로 해서 이걸 써봐. 템셋으로 했을 때 이거 계속 재부착을 해서 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템셋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로 아예 완전하게 붙인 게 떨어졌다면 그럴 경우만 보철물 재부착을 해서 인정을 해요. 우리 템셋 너 어차피 떨어질 접착제를 붙였는데 요거 산정한다고? 이거 인정 안 돼. 완전히 붙였을 때 떨어졌을 경우 요것만 인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 우리 3개월 지난 뭐였죠? 치아로 인정한다 그랬죠. 이 치아로 인정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임플란트가 떨어졌을 때도 3개월이 지나면 보철물 재부착으로 산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임시 부착을 할 경우가 있어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 얘를 좀 더 지켜보고 임시 부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진찰료만 해서 산정이 가능하다. 일단 여기는 한 번 이제 끝났어요. 보철물 부착하고. 근데 임시 부착으로 해서 할 경우는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다라는 거. 얘는 요거 두 개가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말장난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 이제 금속 포스트 제거인데요. 요거는 조금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포스트 제거하는 경우가 뭐 있죠? 포스트 제거하는 경우가 재신경 치료를 할 경우예요. 재신경 치료인데 거기 포스트가 있는 경우인데 보통 우리 크라운이 있고 거기에 치질이 많이 없어서 메탈 포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코어를 해서 메탈 포스트를 올리고 근데 밑에 신경 치료도 진행을 했어. 이럴 경우 여기 끝에 농이 잡혀서 우리 신경치료, 재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이걸 부득이하게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되게 어려운 케이스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행위마다 이제 돈을 이제 급여를 주고 있거든요. 급여 산정이 가능한데 이제 대신 위에 보철물 제거했을 때 100%, 그 다음에 메탈 포스트 제거했을 때 100%. 그런데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했을 때 50%를 주고 있거든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바뀐 내용이라 이거 조금 많이 나올 거예요. 수복물 제거는 100이고 근데 얘 수복물 제거 뭐였죠? 아까? 1치당을 산정했죠. 근데 메탈 포스트 제거는 뭘까요? 1근관당이에요. 얘는 근관당으로 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근관당으로 산정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관내 기준 충전물은 뭐죠? 우리 근관내 기준 충전물도 근관당으로 해서 자리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근관당인 거. 요거가
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수복물 제거 100인데 수복물은 일지당으로 선정을 한다. 그리고 포스트 제거 100인데 포스트는 근관당으로 해서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근관당으로 선정을 한다. 근관 내 기준 충전물 제거는 50%다. 50%인데 근관당으로 해서 선정을 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가끔 수복물 제거하면서도 우리 메탈 포스트가 있는 경우고 메탈 포스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메탈 포스트 없이 신경치로만 크라운 있고 여기 신경치로만 되어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얘를 보철물 제거 100, 근관 내 기준 충전물 제거 100으로 해서 산정을 해요.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 내용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메탈 포스트가 있는 경우는 기본 수복물 제거 100, 메탈 포스트 제거 100, 근관 내 기준 충전물 제거 50이다. 하지만 포스트가 없는 경우 재신경을 치료할 경우에는 위에 보철물 제거 100,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 100으로 해서 산정을 한다. 요 내용이 지금 이번에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외워주셔야 돼요. 이번엔 틀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급여 틀니, 우리 65세 이상 이제 급여 틀니가 만 65세 이상이면 이제 급여 틀니가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K08.1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이라는 단일 상병명이거든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랑 임플란트는 이 상병명을 사용한다. 근데 얘는 우리가 뭔가 하나 행위를 했으면 행위마다 돈을 받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묶음이라고 해서 무슨 전체적인 1, 2, 3, 4단계로 나눠서 묶음, 포괄, 수가제로 해서 돈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급여 틀니 같은 경우는 7년에 1회 한 악당으로 해서 30% 본인 부담금을 받고 보험 틀니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죠? 우리 급여 틀니를 하실 때에는 임플란트랑 비교를 해서 많이 외워주셔야 돼요. 조금 묶음 포괄 수가제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급여 틀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와 다르게 7년에 한 번 한 악당 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는 우리 뭐였죠? 평생 2개.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 같았어요. 요거 하고 총액 30% 부담은 똑같죠. 이렇게 서로 같은 거와 다른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급여 틀니 내용 나오면서 임플란트 임플란트 내용 나오면서 뭐 7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보기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 내진상, 금속상 완전 틀니라고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 완전 틀니라고 해서 우리 치약이 아예 없이 무치약인 환자들한테 들어가는 경우예요. 이럴 경우 예전에는 내진상만 우리가 보상을 해줬었는데 금속상도 해서 보험으로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1악당이기 때문에 상악, 하악 이렇게 따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얘는 5단계로 해서 나뉘어진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진단 및 치료 계획 이거를 1단계로 해요.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날 와가지고 본 뜨고 뭐 파노라마 찍고 이런 걸 하더라도 그날은 1단계에 해당을 해요. 그리고 그날 처음에 왔을 때 다음 단계 인상 체득하는 걸 2단계 악감각에 체득하는 걸 3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행위마다 수가를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묶음, 포괄, 수가제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금속산 부분 완전 틀리예요. 금속산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대치가 있는 경우 RPD라고 하죠. RPD 혹은 파셜 덴처라고 해서 지대치가 있고 부분적으로 이제 치아가 있고 나중에 부분 틀니가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 틀니는 이제 지대치를 잡고 있어야 되는 메탈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대치 들어갈 때 메탈이 이제 탄성 역할을 하면서 지대치를 잡고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는 메탈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속 구조물 시적이라는 단계가 3단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5단계에서 6단계로 지금 늘어났죠. 3단계가 하나 더 추가됐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뒤에서 한 번 더 배울 건데 요거 전체적인 흐름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임시 틀니는 처음 할 때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미리 정해만 진다면 급여로 해서 선정이 가능해요. 근데 미리 이미 틀니를 사용하신 분들은 기존 틀니로 임시 틀니를 사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선정이 안 되고요. 이제 틀니가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임시 틀니가 제작 급여가 가능하다. 그런데 부분 틀니 같은 경우는 우리
완전 틀니 같은 경우는 전체 치식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부분 틀니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치식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남아있는 치식을 선택해서 하면은 이제 치아, 임시 치아를 제작할 때에도 인공치 개수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치아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급여 완전 틀니부터 배워볼게요. 급여 완전 틀니는 무치약 환자들이에요. 이렇게 레진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금속상으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처음 왔을 때 이 사람이 나 여기 진단 받으러 왔어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진단을 보고 그 사람 파노라마를 찍든 어떻게 하든 하면서 치료 계획을 세울 거예요. 오늘 메탈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레진으로 들어갈지 해서 처음에 알지네이트를 뜨겠죠. 그날 와서 알지네이트를 뜬 날을 진단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험 틀니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5단계가 다 돼야 되거든요. 한번 등록이 되면은 치과를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한 번 더 내용 설명드릴게요. 그날 왔을 때 1단계 이제 인디비주얼 트레이라고 해서 개인 인상을 뜨기 위해 알지네이트를 뜰 거예요. 이 예비 인상 뜨는 날을 1단계라고 하거든요. 1단계. 그리고 우리가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 온 다음에 거기에 정밀 인상을 뜰 거예요. 이제 개인 트레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틀니에 대해 설명 먼저 드릴게요. 틀니를 할 때 우리가 알지네이트를 해서 알지네이트의 틀니를 만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런 경우 잘 맞지가 않아요. 여기서 변형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처음 먼저 이제 알지네이트로 좀 부정확하더라도 먼저 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구강 구조에 맞는 이제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줘요. 왜냐면 이런 보더 부분이라고 해서 밑에 연조직 부분들이 또 잘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올 수 있게 일단 한 번 더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균일하게 정밀 인상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연조직들을 임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왔을 때 인상체득이라고 해서 정밀 인상을 뜨는 날이에요. 이 날을 2단계로 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2단계를 청구하고 이제 정밀 인상으로 이제 기공소에 보내게 되면은 이제 모델을 부어서 만들어 올 건데 지금 풀악이잖아요. 풀악이기 때문에 높이라던가 악관관계 체득이라서 미드라인 아니면 견치 위치 그다음에 하악 높이 상악 높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왁스림이 만들어져서 오거든요. 이 왁스림을 악관관계 체득이라고 해서 3단계 하는 날로 청구를 해요. 3단계 청구를 하고 우리가 이거 이제 악관광이 채택해서 원장님이 바이트랑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위치해주고 미드라인 잡아주시고 수평이라던가 이런 걸 다 봐주실 거예요. 요거 하는 날이 제일 중요하고 오래 걸린 날이에요. 요 악관광이 채택이라서 왁스림 보는 날 바이트를 채택해서 보내고 나면은 우리 도치 배열이라고 해서 이제 나비치 시적이라고 하는 단계이거든요. 요건 4단계인데 도치를 먼저 미리 배열을 해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조금 치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전치만 먼저 배열하고 구치를 배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한 번에 싹 다 배열을 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원장님이 아예 처음 왁스림 단계에서 정확하게 아예 여기 오버바이트랑 미드라인, 견치라인 그 다음에 얼굴적인 걸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고 요거를 정확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모랑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보내서 이제 도치 배열 때 완전하게 배열을 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드라인이라던가 치아 위치라던가 이런 걸 다 보겠죠. 오버바이트를 다 보고 이 인공치가 오케이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틀니로 해서 만들어져서 와요. 그래서 다음번 5단계는 위치 장착 및 조정 단계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장착, 다음 딜리버리에서 오는 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풀악일 경우에는 요 5단계로 해서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제 급여 완전 틀리가 아니라 이건 부분 틀리인데요. 부분 틀니 같은 경우는 우리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예요.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우리 이렇게 부분 덴처가 들어가겠죠. 부분 틀니 들어가는 경우도 이제 급여로 받을 수 있는데 1단계는 똑같이 개인 트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RG 인프를 떠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RG 인프를 뜨겠죠. 그 다음에 우리 보더 몰딩도 하면서 정밀 인상을 뜨거든요. 이 환자에게 맞는
환자에게 보도라던가 이런 게 좀 더 정확하게 나오고, 이 인상제가 균일하게 들어가야지 연조직이라던가 이런 거에 변형이 없이 잘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2단계 똑같이 정밀 인상 단계가 되고요. 3단계에서는 이 메탈 구조물 시적이라, 금속 구조물 시작이라고 해서 프레임 시작하는 날이 나요. 이제 치아가 남아있는 거에 따라서 구조물을 달리 디자인을 하게 되거든요. 이 구조물과 지대치들, 이제 우리 RPD 지대치랑 잘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단계인데, 보통은 요거에 아예 왁스가 올려져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왁스가 올려져서 바이트랑 같이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보시면 지금 금속 구조물과 위에 왁스림이 올라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정말 진료실에서 이렇게 메탈 구조물만 시작했으면 3단계만 청구하시면 되시는 거고, 둘 다 왁스림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바이트 체득하고 금속 구조물도 같이 시작을 했다. 그러면 두 개 3, 4단계가 청구가 가능해요. 요거는 한 거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자, 앞에서도 비슷하지만 내가 여긴 진료실에서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어서 그날 알지네이트 인상을 뜬 다음에 정밀 인상까지 떴어. 이럴 경우는 두 개 1, 2단계도 같이 동시 청구 가능해요. 이거는 완전 틀니에서도 정말 1, 2단계를 같이 했다라면 둘 다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제 우리가 교합관계 체득을 한 다음에 또 보내면 여기서 도치를 배열해서 올 거예요. 도치를 배열해 오면은 납치 시적이라고 해서 5단계 청구가 가능하고, 이거를 딜리버리 하는 날 장착 및 조정이라고 해서 6단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까 틀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지금 급여 부분 틀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험 청구를 하는지 배워볼게요. 급여 틀니는 K08.1 사고 추출도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단일 상병명이에요. 우리 임플란트도 동일하죠. 그리고 만 65세 이상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기도 임플란트랑 동일해요. 그런데 급여 틀니는 7년에 1회 1악당 받을 수 있다. 총액의 30%. 이것도 임플란트랑 동일하죠. 얘는 틀니는 7년에 1회 1악당으로 받을 수 있다. 묶음 포괄 수가제이다. 얘는 행위들이 묶여 있어서 한 단계가 끝날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단계별 묶음 수가제 방식으로 지불한다. 그 다음에 단일 상병명인 K08.1이다. 그리고 환자가 나 틀니 하다가 잃어버렸어. 아니면 이 치과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만들고 싶어. 이런다고 해서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구강 변화가 너무 심해서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는 1회에 한해서 급여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조금 받기가 힘들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얘는 지금 7년에 1회씩 했죠. 그 얘기는 연조직이고 하다 보니까 구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7년에 한 번씩 다시 만들어준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임플란트는 평생 2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2개가 가끔 보기가 바뀌어져서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요거 조금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동일한 레진상 부분 틀니와 금속상 완전 틀니의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요거 당연하겠죠. 일단 한 악당 하나밖에 안 된다. 너희 둘 중 선택해서 레진상 들어갈지 금속상 들어갈지 하나만 된다라는 거고, 임시 틀니만 제작하는 경우는 비급여이다. 요 보기 많이 나오거든요. 요 보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임시 틀니만 했을 경우는 인정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틀니 하면서 임시 틀니를 했을 경우 요거는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지대치 보철 비용은 비급여이다. 우리 RPD 들어갈 때 부분 들어갈 때 RPD 들어갈 때 요 지대치는 비급여로 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냥 덴처만, 우리 틀니만 급여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건강보험 환자는 30%, 우리 아까 총액이 30%, 이건 건강보험 환자 기준이겠죠? 의료급여는 1종은 5%, 2종은 15% 본인 부담금 한다. 우리 임플란트는 1종은 10%, 2종 20%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1종은 5%, 2종은 15%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유지관리 행위인데요. 아까 우리 이거 배웠죠? Z46.3 치과 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아까 우리 재부착했을 때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이었어요. 상실의 경우는 재부착이고 조정의 경우는 틀니 유지 관리 행위이다.
우리 틀니 유지 관리 행위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틀니 장착자로 급여로 수리해주는 행위. 이거는 이제 틀니를 끼고 있는 65세 이상의 환자들이면은 이거를 급여로 해서 이제 수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급여도 행위가 횟수가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틀니 유지 관리랑 임플란트 유지 관리랑 헷갈리시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요거 꼭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틀니 유지 관리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틀니 장착자가 급여로 되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우리 임플란트는 3개월만 있으면 우리 치아로 인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3개월이 지난 환자들의 급여로 해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니랑 임플란트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자꾸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 주의해서 읽어주시고요. 이 틀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원이든 타원이든 65세 이상 환자면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회도 하고 몇 회 남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종별 가산은 적용. 치과 진찰료 및 약제료는 별도 산정이 불가한데 종별 가산은 적용한다. 이 얘기는 이제 치과 병원일 경우 20% 받고 치과 의원일 경우 15% 받는다. 이거 있죠? 종별 가산 적용 가능하다. 틀니 유지 관리 행위는. 그런데 아까 보험 임플란트랑 보험 틀니 같은 경우는 우리 종별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 유지 관리 행위는 종별 가산이 적용된다. 하지만 임플란트랑 틀니는 종별 가산 적용이 안 된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최종 장착 후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틀니를 우리 보험 틀니 했어. 보험 틀니 우리 치과에서 했으면은 무상 수리 기간이 3개월 있어요. 3개월 동안 6회까지는 진료비만 산정할 수 있어요. 이 진료비만 산정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 앞에서 얘는 묶음 포괄수까지 단계별로 해서 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초재진료 했을 때 이 사람이 초진이면 초진이라고 선택하고 재진이라고 하면 재진이라고 선택하는 칸이 있어요. 뭐 공휴일이었으면 공휴일 야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여기를 틀니 임플란트로 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틀니 임플란트로 해서 보험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초재진료가 금액이 있는데 얘는 영원으로 뜨거든요. 영원으로 뜨고 단계별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단계 청구했을 때 1단계 금액만 받고 2단계 청구했을 때 2단계 금액 이런 식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끝나고 나중에 장착 후 무상수리 기간에는 그냥 진료비, 초재진 요것만 산정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무상수리 기간인 3개월 이내 6회까지만, 그것도 우리 본원에서 장착한 급여 틀린 경우만이에요. 타치과는 산정이 안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무상수리 틀리는 요양기관에서만 산정한다. 아까 이 얘기가 방금 그 얘기죠. 그리고 65세 이상 유지관리는 이제 틀니랑 동일하게 30%, 근데 의료급여 1종 5%, 의료급여 2종, 차상위계층 2종 15%. 아까 이건 똑같죠, 틀니랑. 그 다음에 얘는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우리 이거는 조회를 해서 공단에 조회를 해서 몇 회가 남아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간 횟수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가 고저도 외워주셔야 돼요. 금액이 어느 정도 하는지 요거 정확하게 외워주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이 정도고 횟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산정 기준은 다 악당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이렇게 인공치 수리만은 얘는 치아겠죠? 인공치 수리니까 한 치아를 고칠 때는 100%인데 2치부터는 50%다. 요거 문제 많이 나와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른 것들은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서 볼 건데, 아까 유지관리 말했죠? Z46.3 치과 보철물 장치의 부착 및 조정이다. 자, 유지관리 행위인데요. 의치 조직면 개조. 이거는 이제 내면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하는 경우에요. 첨상이라고 해서
의치 내면에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이제 릴라이닝의 개념이에요. 릴라이닝인데 이제 내면이 조금 이제 헐겁다던가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내면을 채워서 하는 건데, 이게 직접은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직접 개조를 하는 경우고요. 간접 같은 경우는 이제 외주를 보내는 기공소에 갔다 오는 경우예요. 우리 간접의 경우는 조금 더 심해야겠죠. 의치 내면의 부적합과 수직 고경이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요거 다 내용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능 인상을 체득하여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 레진을 적용한 경우. 기공소 보낸 경우다.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그냥 원장님이 내면에 릴라이닝하고 찍어 바른 거는 직접인 거고, 이걸 본 떠서 기공소에 보내는 거는 간접이다. 근데 우리 기공소 보내면 또 비용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개상이라고 해서 이건 리베이싱이라 그래요. 아예 새로 다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의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여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우리 높이랑 내면도 부족한데 옆에 변연 부위라고 해서 보더나 이런 부분 있죠. 여기 이런 부분까지 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예요. 완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능 인상을 체득하여 얘도 교합기 장착한 후 의치상용 레진 적용한 경우. 얘도 진료실에서만은 안 되겠죠. 인풋 떠서 기공소 보낸 경우예요. 얘가 22만 910원으로 제일 비싸요. 그리고 이제 내면이라던가 이런 걸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1회씩밖에 산정이 안 되거든요. 조금 어려운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상, 아예 새로 만드는 게 첨상보다는 비싸다 기억을 해주시고, 조직 조정이라고 해요. 조직 조정은 의치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어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의치상 내면에 연장 이장제를 적용하여 경과시간이 경과한 후 과량의 이장제를 제거하는 행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티슈에서 이제 보통 한 부분이 이제 조기 접촉이 돼서 이제 하얗게 되어 온다던가 이렇게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저희 치 같은 경우는 보통 원장님 여기다가 이제 코컴포트 깔아주시거든요. 이제 내면에 이제 연장 이장제, 연질 이장제, 폭신폭신한 걸 깔아가지고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내면에 맞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압박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제거해줄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쉽죠. 그렇기 때문에 2회 정도 산정 가능하고 58,380원. 아까 위에 있는 행위들보다는 저렴하다는 거. 우리 코컴포트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코코포트 아무튼 요거이고요. 의치수리예요. 의치수리는 인공치수리와 의치상수리가 있는데, 인공치는 치아수리, 의치상수리는 이런 변연 부분, 이런 보더나 이런 변연 부분이 깨져서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제 우리 인공치 아까 중요한 거 뭐였죠? 이때는 다들 악당인데 얘는 1치당 100%, 2치부터는 50%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인공치 마모나 혹은 파절 또는 탈락으로 인해서 인공치 교치나 형태를 복원하는 경우, 자연치 상실로 새로운 인공치를 부착한 경우. 이럴 경우 치아가 있었는데 그 부분 틀이 들어갔을 경우 부분 틀이 있었는데 치아 빠지고 여기에 인공치를 달아야 되는 경우도 인공치 수리로 산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기공소에 보내는데 2회 정도, 이제 그렇게 어려운 수식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회 정도 산정하고 58,140원 정도로 조금 저렴하죠. 근데 의치상수리는 인공치 수리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가 부러졌을 경우 요거 레진을 제거하고 또 레진을 형성해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회인데 얘는 89,890원으로 조금 더 비싸다라는 거. 근데 얘는 지금 1치당 100%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많아질수록 얘가 조금 더 고가겠죠. 요거 조금 기억해 주시고, 의치 조정이에요. 말 그대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의치상 조정은 이제 궤양이나 불편감이 존재하여 조직면, 연마면 부분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압력 지시제를 사용하여 과도한 압력 부위를 삭제한 후 의치 내면을 조정한 경우. 아까 요거랑 조금 헷갈리는 게 티슈 컨디셔너에서 의치 내면 조정이에요. 의치 내면 조정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조기 접촉이 되면서 이쪽 잇몸이 헐어서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여기를 표시하고 그 덴처 부분을 조절해 주는 경우예요. 얘도 2회 정도로 하지만 조금 아까 티슈 컨디션 조직 조정보단 조금 더 비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랑 내면 조정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교합 조정이 있어요. 교합 조정은 말 그대로 높이를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단순과 복잡으로 나뉘거든요. 단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님이 의치 내면에 경미한 조정이 있을 경우 이제 교합지로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경우거든요. 경미한 교합 오차가 있는 경우 교합 조정을 하는데 얘는 그냥 우리 원장님 교합 조정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회. 다른 거 지금 여태까지 1회 혹은 2회였어요. 그런데 4회라는 거 교합 조정만 4회예요.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복잡 같은 경우는 의치 착용 후 교합 부조화의 양상으로 접촉 후 미끌림 1mm 이상 존재할 경우 요런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요 내용들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치 장착한 상태에서 인상 체득 후 얘를 모형에 옮겨서 교합기로 옮겨서 조정하는 경우 이거는 기공소 보내서 하겠죠. 이런 경우는 기공소를 보내기 때문에 돈이 더 비싸고 1회에 한해서 한다. 어쨌든 기공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59,930원. 우리 단순보다는 비싸고 횟수도 줄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랑 이런 걸 외우는 것보다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이거는 몇 회, 이거는 조금 더 비싸겠구나 이런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 클라스프 3인데요. 클라스프 3는 우리 부분 틀니 들어갔을 경우 부분 틀니에 이렇게 고리를 말해요. 이 고리들은 이제 메탈로 되어 있어 탄성이 있어서 지대치를 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그냥 단순과 복잡으로 나뉘어서 가공선을 이용하여 우리 파절된 경우 여긴 그냥 와이어로 해서 얘를 좀 탄성 있고 잘 하게끔 되는 경우인데 요게 파절된 경우 요거를 연결해 줄 경우는 단순으로 산정을 하고요. 주조법이라고 해서 얘가 와이어가 아닌 얘를 그러니까 기공소에서 이제 메탈을 녹여서 캐스팅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 복잡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이제 금속을 녹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1회 118,000원. 얘는 금액이 좀 나오죠. 근데 가공선 얘는 와이어를 덧대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회 정도 산정이 가능하거든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의치 조직면 했을 때 첨상이라고 하는 건 릴라인이라고 했죠. 릴라인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살짝 원장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내면 깔아서 해주는 거. 그런 경우는 이제 내면 조정하는 것들은 다 1회예요. 지금 내면에다가 레진을 까는 것들. 그리고 간접인 경우는 기공소에 보내는 거예요. 기공소에 보내서 조금 더 변형 부분이라던가 이런 걸 조정하는 거고, 계산 같은 경우는 새로 레진 부분을 깔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제일 어렵고 제일 비싸겠죠. 그래서 1회밖에 안 되고 제일 비싸다 계상이. 그 다음에 천상에서 기공소 보내는 게 두 번째로 비싼 거고, 조직 조정이란 건 티슈 컨디셔너에서 내면에 연질 이장제 까는 거예요. 압박이 이제 여기 염증이라던가 이런 게 발견돼서 내면에 인장제 저희는 코컴포트 깔거든요. 이런 코컴포트 까는 건데 이거는 2회 정도 할 수 있죠. 되게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도 쉽게 할 수 있어서 58,000원으로 조금 저렴해요. 인공치 수리, 이치상 수리. 얘는 수리인데 뭐 파절되었다던가 치아를 달아야 된다던가 자연치가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치아를 달아야 되는 경우, 아니면 변형 부분이 깨져서 이제 의치상을 수리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2회 정도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공치 수리는 1치부터 이제 1치 100, 2치 50이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 의치 조정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경우도 원장님이 뻘을 써서 조정하는 경우인데, 의치상 조정은 과도하게 눌리는 부분이 있어서 원장님이 거기를 체크한 다음에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원장님이 해주시는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2회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제 교합 조정은 단순과 복잡이 있어요. 단순은 원장님이 그냥 교합지 찍어서 조절해주는 경우죠. 근데 이거 어때요? 되게 쉽죠?
쉽기 때문에 유일하게 4회다. 유일하게 4회인 거 기억해 주시고, 복잡 같은 경우는 기공소를 보내야 돼요. 기공소 보내야 돼서 금액이 조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1회로 해서 하고 있는데 금액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근데 클라스프 3 단순이냐 복잡인데, 단순은 와이어였어요. 와이어고 복잡은 이제 캐스팅이라 그래서 메탈을 녹여서, 금속 녹여서 하는 경우를 뜻해요. 그래서 클라스프 3는 이제 와이어인 경우는 이제 그냥 연장만 하면 돼서 2회인 거고, 복잡의 경우는 이제 메탈을 녹여서 캐스팅을 해야 하는 경우라 1회고, 비싸다는 거, 얘는 수가 고저가 3회예요. 요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클라스프 할 때 복잡 나오잖아요. 우리 금속 녹인다는 건 얘는 코발트 크롬. 우리 급여 틀리는 코발트 크롬인 귀금속으로 한다. 귀금속으로 했을 경우는 급여 틀리 안 돼요. 요거 한 번 더 책에 있는 내용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보철물 제작 재부착 시 브릿지인 경우 지대치와 폰틱 산정 가능하다? 아니죠. 이거는 우리 수복물 제거인 경우만 판틱이 산정 가능하고, 재부착 시에는 우리 지대치 세멘 넣는 공간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보철물 제거 복잡은 SP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브릿지 제거 시 1치단 산정 가능하다. 맞나요? SP 크라운 아니죠. SP 크라운, SS 크라운, 밴드누프 소화하는 거는 수복물 제거 간단이다. 1치당 산정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수복물 제거 복잡 횟수 브릿지죠. 우리 브릿지인 경우 판틱 다 인정되죠. 1, 2, 3, 4 요것도 판틱 5 1, 2, 3, 4 요 샵이 없어요. 샵이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리고 타칙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4 판익 15 자, 그러면은 4, 5, 6, 7 이런 경우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요 샵 때문에 헷갈렸어요. 수복물 제거 복잡 4회이다. 타치과에서 치료 중 떨어진 임시치아의 재부착은 비급여로 할 수 있다. 우리 뭐였죠? 임시치아 같은 경우는 비급여로 해서 산정한다고 했어요. 템셋으로 계속 붙여놓는 거는 비급여이다. 근데 임플란트는 기본 진찰료만 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3개월이 지난 거는 임플란트는 치아로 보고, 얘를 임시 접착했을 때는 기본 진찰료만 산정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급여 틀리 유지 관리 행위 중 하나인 인공치수리는 1학단 상전이 가능하다. 아까 뭐였죠? 우리 인공치수리 꼭 외워달라고 했죠. 1치당 100%, 2치부터 50%. 그리고 급여 틀리 제작 단계에서 종별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나 유지 관리에서는 종별 가산 적용된다. 아까 이거 중요하게 계속 말씀드렸죠. 임플란트랑 틀니 같은 경우는 급여 임플란트, 급여 틀니는 종별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유지 관리에서는 종별 가산이 적용된다라는 거. 우리 종별 가산은 치과 15%, 치과 병원 20%, 15%, 11% 이거 있었죠. 요거 의료보험, 건강보험 해가지고 의료, 얘는 병원, 의원병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 65세 어르신이 2년 전 비급여로 타치과에서 시행한 틀니가 불편해서 내면 조정을 했다면 유지관리 비용도 그 비급여이다. 우리 유지관리 나왔죠 지금. 틀니 유지관리는 만 65세 이상이면 급여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X.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임플란트랑 자꾸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헷갈리시지 마시고, 레진상 완전 틀니 1단계 시술 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하다. 뭐였죠? 맞죠? 우리 레진상 완전 틀니 1단계 초제지는 0이에요. 우리 틀니 임플란트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초제진이 아니라.
틀니 임플란트를 선택해 주시면 얘는 금액이 0원 뜨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가 끝났을 때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2단계 했을 때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묶음 포괄 수가제이다 기억을 해주시고 만 72세의 의료급여 1종 환자의 클라스팡 틀니 제작 시 환자 본인 부담금은 15%이다. 맞나요? 아니죠. 우리 1종은 5%, 2종이 15%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차상위 계층 1종도 5%, 차상위 2계층도 15%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급여틀니 무상 보증 기간 최종 장착 3개월 이후 6회였죠. 의치 청소를 한 경우에는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다. 요게 지났어도 의치 청소를 한 경우에는 진찰료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환자한테 이제 아예 처음에 무상 보증 기간에 의치 청소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틀니랑 다 배워봤고요. 다음번에는 근관치료에 대해서 배워볼게요.